한국, 일본? 어차피 다 중국을 베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은 오직 중국뿐이에요. 여기는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입니다. 강의실에서 한국 문화를 주제로 토론이 한창이던 중 갑자기 한 중국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교수님조차 난감한 표정을 짓던 그때 한 한국 학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이 중국 학생은 결국 오열하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출신 장매이라고 합니다. 21살 대학생이에요. 아버지는 외교관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배워왔어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수업이 한결같이 말해줬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은 가장 위대한 국가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왔다. 당연히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콧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살아온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었죠. 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메이야, 우리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위대한 중국인이야. 유럽 문화는 그냥 겉멋만 잔뜩 든 문화고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 걸 베껴서 자기들 것처럼 포장하는 나라일 뿐이야.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도 뉴스를 볼 때도 심지어 길 가다가 외국인을 봐도 늘 하셨던 말이었죠. 어머니는 저보다도 더 중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셨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 아주 질색하셨죠. TV에서 K-팝이 나오면 당장 채널을 돌렸고 드라마에서 한복이 나오면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저 옷이 원래 누구 거게? 명나라 복식에서 가져간 거야. 그런데도 자기들 것처럼 행동하지. 우스워. 이런 어머니의 밑에서 저는 당연히 한국을 무시하며 자랐습니다. 아니, 무시라기보다 멸시하는 게 더 맞겠죠. 한국은 중국 문화를 도둑질하는 나라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중국이 최고라는 신념으로 가득 찬 21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음속에 늘 남아있던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살고 싶다는 것. 어릴 때부터 저는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버지가 프랑스에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중국 외교관이었습니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일하시느라 늘 프랑스에 계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베이징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늘 꿈꿨습니다.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유럽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삶을. 메이야, 너도 나중에 프랑스로 와라. 여기서 공부하면 시야가 넓어질 거야. 아버지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좀 더 개방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에 지원하기로. 소르본 대학교는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이죠. 유럽 문화를 직접 배우고 국제적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합격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고요? 저는 중국인이니까요. 중국인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게다가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강대국이에요. 유럽 대학이 저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소르본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 영어 시험 점수가 기준 미달이라나요? 영어 점수 때문에 떨어졌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세계 공용어는 곧 중국어가 될 거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아직도 영어를 요구하는 거죠?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폭발하셨죠. 우리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데 영어 시험 때문에 우리 딸을 거부해? 이건 다 우리 중국을 억누르려는 계략이야.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프랑스 대사관에 항의 전화를 걸 기세였습니다. 아니, 중국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왜 굳이 영어를 해야 하죠? 그런데 아버지 반응은 달랐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전하자 한숨부터 쉬셨죠. 메이야, 현실을 좀 봐야 해. 아빠, 무슨 현실이요? 저는 영어 시험 때문에 떨어졌어요. 말도 안 돼요. 영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보고 싶은 프랑스 영화, 논문, 심지어 관광 안내판까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 유럽에서 영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저는 아버지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국어를 배우면 되지 왜 영어를 신경 써야 해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메이야, 방법이 있어. 기부 입학이 가능할 것 같다. 중국 정부에서 프랑스 대학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기부금을 내면 입학이 허용될 거야. 기부 입학? 저는 솔직히 기부 입학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저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셨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럼 나 프랑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하지만 내가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유럽의 문화를 배우는 자세는 가져야 해. 저는 아버지 말에서 영어 공부 부분을 빠르게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프랑스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겠죠. 중요한 건 저는 프랑스로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기부 입학이라니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고.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어? 중국인이면 그냥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중요한 건 나 프랑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곧 위대한 중국인의 모습을 유럽에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프랑스인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차례야. 중국인이 얼마나 우아하고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존재인지. 프랑스에서도 중국이 최고라는 걸 증명할 거야.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를 향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비행기가 파리샤를 드골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프랑스에 왔구나. 창밖을 보니 유럽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활주로 위에는 크고 세련된 공항 시설이 보였어요. 역시 선진국은 다르네요. 기내 방송이 흐르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짐을 챙기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 이제부터 프랑스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자. 중국인의 우아함과 품격을. 하지만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 내부는 깔끔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상하게도 프랑스인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뭐야, 내가 뭐 이상해? 중국인 처음 봐?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했어요. 공항의 대형 전광판 앞 줄을 서야 하는 곳에 이미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목소리는 커지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정신없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아, 꼭 저렇게 떠들어야 하나? 프랑스 사람들 앞에서 좀 세련되게 행동하면 좋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프랑스 공항 직원이 뭔가를 말했어요. 여러분, 줄을 바르게 서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눈치였어요.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제발 새치기 하지 말고 차례대로 줄을 서주세요. 그제야 몇몇 사람들이 알아듣고 움직였지만 여전히 뒤쪽에서는 새치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중년 남성은 뒤에서 툭 밀고 들어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줄 앞에 끼어드는 거예요. 프랑스 직원이 뭔가를 설명했지만 그 남성은 못 알아듣는다는 듯이 손을 휘휘 저으며 계속 앞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걸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아니, 저러니까 서양에서 중국인들이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저 사람들 한국인이 중국인인 척하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중국을 망신시키려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중국인은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품위 있고 세련된 태도로 어디서든 우아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설마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중국인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이런 연극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었죠.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더니 이것저것 확인했어요. 그런데 뭔가 느리더라고요. 저는 잠깐 기다렸지만 아무리 봐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사관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중국인이거든요. 그냥 좀 빨리 해주죠. 그런데 심사관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례한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한 번 더 말했어요. 저 중국인이라니까요? 그냥 도장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싹 굳었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뭐야, 왜 이래? 빨리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손짓을 하더니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잠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짐 검사가 시작됐어요. 가방을 다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그게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건 대체 뭐야? 내가 무슨 범죄자야? 아니,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옆을 보니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아저씨는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우리 중국 여권이 얼마나 강한데?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직원들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절차대로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화가 났어요. 이게 프랑스야? 중국인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 결국 30분 가까이 걸려서야 짐 검사가 끝났어요. 저는 겨우 빠져나왔죠. 그런데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처음부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아버지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메이야, 오느라 고생 많았어. 하지만 저는 반갑기는커녕 화가 나서 바로 말했어요. 아빠, 프랑스 공항 직원들 태도 너무 별로야. 나 여권 보여줬는데 괜히 시간 끌고 짐 검사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어요. 혹시 심사관한테 무슨 말 했니? 그냥 빨리 하라고 했죠.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메이야, 여긴 중국이 아니야. 프랑스에서는 태도가 중요해. 너 그 말이 무례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 아빠, 난 당당하게 말했어요. 중국인은 어디서든 당당해야죠. 그래, 당당한 건 좋은데 여긴 유럽이야. 공항 직원이 기분 나쁘게 들으면 바로 보안요원 불러. 내가 중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태도가 문제였을 수도 있어. 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빨리 하라고 한 게 문제야.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프랑스 거리를 달리면서도 저는 기분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대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중국인이면 세계 어디서든 환영받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상하죠? 아니,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파리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유럽풍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노천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만큼은 확실히 이국적이었어요. 그래, 이런 곳에서 중국의 품격을 보여줘야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은 잊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아버지 집에 도착한 순간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집을 보자마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 눈에 보인 건 그냥 낡고 초라한 아파트였거든요.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더라고요. 건물 입구에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고 복도에서는 희미한 담배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제가 꿈꾸던 프랑스 생활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빠, 여기가 정말 우리가 지낼 곳이에요? 아버지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여기가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숙소야. 아빠, 이게 말이 돼요? 중국 대사관 직원이면 최소한 깨끗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메이야, 중국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는 건 아니야. 한국이나 일본 외교관들은 프랑스에서 훨씬 좋은 숙소를 제공받지만 우리는 예산이 적어서 이 정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한국 외교관들은 더 좋은 숙소를 제공받아요? 한국이 우리보다 위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왜 현실은 이 모양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한국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혹시 내가 평생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아온 걸까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닐 거예요. 이건 단순히 외교관 예산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착각이야.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아버지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아빠, 우리 장 보러 가요. 프랑스 마트 구경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좋아, 메이야.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것도 골라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음식 쇼핑을 하면서 기분을 풀어야겠어요. 그런데 마트에서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상품 진열도 예술처럼 보이더라고요. 신선한 과일과 고급 치즈, 빵 냄새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프랑스 마트 물가는 미쳤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웬만한 과일 하나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거예요. 프랑스산 고기 가격은 말도 안 됐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먹고 싶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빠, 이거 너무 비싼데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프랑스는 물가가 높아. 우리가 받는 월급으로는 다 사기 힘들지. 중년 남성이었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꼿꼿한 자세로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딱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카트 손잡이에 가방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배지에는 낯익은 한자와 함께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설마 한국 대사관 직원?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그는 쇼핑카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고급 치즈, 프랑스산 와인, 최고급 육류까지.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 듯 여유롭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손으로 고가의 초콜릿을 집어 카트에 넣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니, 한국 외교관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요? 우리보다 좋은 숙소에 살고 고급 음식을 마음껏 사 먹는다고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프랑스에서 중국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죠? 한국은 우리보다 작은 나라예요. 우리보다 문화도 짧고 역사도 부족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가성비 좋은 상품만 골라야 하는 겁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이 많을 리 없잖아요? 설마 저거 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 아니에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메이야. 한국 외교관들은 프랑스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아. 프랑스가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럼 중국은요?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면서요.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메이야, 중국에서만 살면 우물 안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단다. 조금 더 세계를 보렴. 중국은 대단한 나라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프랑스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말이 돼? 프랑스도 정신 못 차렸네. 중국이 없으면 프랑스 경제도 무너질 텐데 한국한테 잘해주다니 말도 안 돼. 엄마, 나도 믿기 힘들어요. 근데 직접 봤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마트에서 고급 음식을 마음껏 사가는데 우리는 세일 상품만 골라야 해요. 프랑스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메이야, 너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 우리는 중국인이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착각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제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에서 중국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이 맞을까요?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제가 배운 게 틀린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프랑스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소르본 대학교에서 중국의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요. 중국인이 얼마나 위대하고 한국이 우리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라인지 증명하겠다고요. 드디어 첫 수업날이 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기분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오늘 유럽 사람들에게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겠어. 학교에 도착하니 첫날이라 그런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다들 활기차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신이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해주세요. 유럽 학생들이 먼저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런던에서 왔어요.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의 중심지였고 세계적인 금융 허브죠. 프랑스 학생이 말했어요.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요리와 패션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 학생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 문화와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한국이 인기가 많다고. 교실 안에서 몇몇 유럽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 다들 한국을 좋아하는 거죠? 한국이 뭐라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아시아를 대표해서 말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예요.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다 필요 없어요. 중국이야말로 아시아의 중심입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한복도 김치도 설날도 다 중국이 원조예요.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를 자기 것처럼 포장하는데 능할 뿐이죠. 그 순간 한국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중국이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문명을 발전시켜왔고요.
하지만 지금 메이 씨가 말한 것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일 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뭐지? 한국 학생이라면 당연히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논리적으로 반박하잖아요? 그 학생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김치는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발달한 전통 음식이고 문헌 기록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한복 역시 조선시대부터 한국 고유의 의복으로 발전해왔죠. 설날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걸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나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약 한국 문화가 정말 중국의 아류라면 왜 지금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할까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좋아하는가 하는 점 아닐까요? 그 말에 유럽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장매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상대국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교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제가 여기 기부금을 냈어요. 이 학교는 중국 덕분에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를 대우해도 돼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을 냈다고 해서 문화적 무례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외교관이라면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니야, 틀릴 리 없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더는 못 견디겠어. 돌아갈래.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프랑스로 날아올 것처럼 소리치셨습니다. 그래. 당장 짐 싸. 네가 뭐하러 거기서 그런 대접을 받아. 중국인이면 중국에서 살아야지. 괜히 서양 놈들한테 굽실거릴 필요 없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보낸 며칠. 한국 외교관과 마트에서 마주쳤던 순간 강의실에서 한국 학생과 나눈 논쟁, 교수님이 저를 보며 했던 말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돼?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에서 중국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 한국 학생이 프랑스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 교수님이 제 태도를 지적했다는 것. 어머니는 늘 그러셨죠. 중국이야말로 세계 중심이야. 한국은 우리 문화를 훔쳐가고 서양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 하지만 결국 중국이 승리할 거야. 저는 그 말을 평생 믿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우러러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저를 존경하는 사람은커녕 모두가 한국을 칭찬했어요. 기숙사 방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프랑스에 온 지 고작 며칠 만에 떠나는 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프랑스에서 유럽 엘리트들과 교류하고 중국의 위상을 높이며 유학 생활을 만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럽 사람들은 한국을 칭찬하면서도 중국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곧 1위가 될 나라라고 배웠는데 짐을 싸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한국 학생과의 토론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한국 학생은 화도 내지 않고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그게 더 신경 쓰였어요. 만약 그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저는 한국인들은 원래 저렇게 감정을 못 이겨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하고 논리적으로 저를 압박했어요. 만약 한국 문화가 정말 중국의 아류라면 왜 지금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사랑받고 있을까요? 중국 문화도 훌륭한데 왜 유럽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할까요? 왜 한국은 신뢰받고 한국 외교관들은 좋은 대우를 받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될 나라야. 하지만 만약 정말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우월한 점이 있다면?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멀리 활주로를 걸어가는 프랑스인들, 떠나는 사람들, 도착하는 사람들. 저는 그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처음부터 프랑스에서 중국이 최고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모두가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을 칭찬했고 제 말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교수님마저 저에게 진정한 외교관이 되고 싶다면 상대국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죠.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랑스에서 보낸 며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에서의 굴욕, 아버지 집에서 느꼈던 실망감, 마트에서 본 한국 외교관, 그리고 강의실에서의 논쟁.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역시 중국 밖에서는 살 수 없어. 중국이 최고야. 그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절대 중국이 한국보다 뒤처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제가 평생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아왔던 거라면?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중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경험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면 어머니가 저를 반겨주실 거예요. 잘했어. 너는 당당한 중국인이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 하고 말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믿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중국이 최고라는 말을 이전처럼 확신에 차서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프랑스의 야경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는 정말로 틀리지 않았겠지?